유럽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오스만 제국의 시작은 사실 아주 미약했습니다. 지금 이 보라색은 컨스탄티노플을 포함한 동로마 제국, 즉 비잔틴 제국이고요. 이 동그라미가 바로 오스만 제국의 모습이죠. 1299년 지금의 투르키의 땅에 한켠에 세워진 아주 작은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유럽인들에게는 그 존재만으로도 매우 위협적이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이유가 뭘까요? 커피를 하도 먹어서요. 에너지가 너무 틀렸습니다. 많았어요. 그때 아직 없을 때 아닌가? 그때는. 네, 이제 시작인 거죠. 왜 두려웠지 그 작은 네. 나라를? 바로 오스만 제국을 세운 민족이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의 질서를 크게 흔들었던 셀주크 제국의 후예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군 전쟁. 당시 유럽은 기독교 최고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던 셀주크 제국을 상대로 무려 200여 년간 9차례에 걸쳐서 이 성지 탈환을 시도를 했죠. 결국은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고 말았죠. 때문에 유럽의 입장에서는 오스만 제국의 크기는 정말 작지만 엄청난 저력을 가진 나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건국 후에 이 오스만 제국은 강력한 통치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영토를 늘려갔고요. 약 150년 만에 놀랍도록 성장을 하게 됩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지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스만이? 와. 와. 오. 비잔티움 제국은 엄청 작아졌네요. 다 먹혀버렸네. 예, 반대가 된 거죠. 결국은 이를 통해서 강력한 이 오스만 제국이라는 대제국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죠. 교수님, 이 승승장구하던 오스만 제국의 다음 목적지는 어디였나요? 바로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컨스탄티노플이죠. 컨스탄티노플은 아시아 대륙과 유럽 대륙을 잇는 유일무이한 도시로 당시 세계 최대의 교역로인 바로 실크로드가 이 도시를 통해서 유럽으로 연결됐습니다. 세계의 돈과 물자 그리고 문화가 이 콘스탄티노플을 통과했던 것이죠. 다리역 중간 다리네 완전히. 그런데 이즘 컨스탄티노플을 반드시 차지하고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진 술탄이 등장합니다. 바로 12살의 나이에 왕위에 오른 메흐메트 2세였습니다. 메흐메트 2세는 지략이 아주 뛰어났고요. 엄청난 야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그를 천재 술탄이라고 불렀다 그러죠. 메흐메트 2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반드시 컨스탄티노플을 손에 넣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1453년 4월 직접 오스만 제국의 군대를 이끌고 컨스탄티노플을 향해서 출정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가 이끄는 병력은 어마어마했는데요. 10만여 명의 군대, 그리고 배 70여 척에 달하는 함대를 포함한 아주 대군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에 맞서는 당시 비잔티움 제국의 전력은 어땠을까요? 비잔티움 제국에는 도시를 수비할 수 있는 병력이 고작 7천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차이가 많이 났네.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의 10만 대군을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는 거죠. 하지만 비잔티움 제국에는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컨스탄티노플이 누구도 침략하지 못한 천혜의 요새였다는 그 얘기이죠. 자, 어떤 지형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컨스탄티노플은 이렇게 삼면이 바다예요. 삼면이 바다로 돼 있어가지고 물살도 심하고 바람도 세기 때문에 감히 이 바다를 통해서 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은 공략지는 육지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것 역시 천년간에 아무도 뚫지 못했던 테오도시우스 성벽이 이 자리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와, 천년? 최부대 씨, 이 오스만 제국은 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그 당시에 했어요? 사실 메메트 2세대도 자기의 비장이 있었고 무기 비장이 있었거든요. 바로 세계 최초의 고성령 대포였습니다. 대포가 오, 있었구나. 대포. 와. 그 당시에는 최신 기술로 만들어졌던 대포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길이만 해도 8m 정도 되고, 예, 무기는 거의 20톤 가까이입니다. 우와. 예, 그리고 대포 알은 450kg 정도 됩니다. 네, 그 대포 알을 1.5km 정도 멀리 날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정도 기술이 있었다고요? 예, 아, 오스만 제국 대단했네요. 아니, 이 대포로 이제 저게 벽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네요, 선생님. 그런데 사실 오스만 제국의 대포에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지? 가지고 다닐 과연 수가 뭘까요? 없어. 가지고 다닐 수가 무거워요. 없다. 당연히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겠죠. 네. 다른 것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자, 대포를 한번 쏘면요. 다시 쏘는 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 운전 거예요. 시간이. 그래서 한 대당 하루에 7번만 발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 실수하면 안 되겠네. 저는 몰랐어요. 대포알이 성벽을 때릴 때마다 재빨리 성벽을 보강했기 때문에 야심차게 준비한 이 공성령의 대포는 전혀 쓸모가 없었게 되었죠.